여러분,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?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봤을 때 대체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?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? 오늘 무려 54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이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. 이 분석의 시작은요, 실제 4,355만 원이라는 정말 피 같은 돈을 잃고 나서 얻게 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. 그만큼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딜레마죠. 너무 빨리 들어가자니 가짜 신호에 속아서 물리게 될까봐 무섭고 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잖아요. 과연 데이터는 이 딜레마에 대해 어떤 답을 줄까요? 자,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흔히들 돌파 첫날 사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. 우리는 그 통념에 54년치 데이터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 볼 겁니다. 우리가 검증해 볼 첫 번째 가설입니다.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. 이 공격적인 전략, 과연 통계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을까요? 데이터를 한번 제대로 까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기대값이라는 건데요.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전략이 장기적으로 내 계좌를 불려줄지 알려주는 치트키 같은 개념입니다. 수식은 복잡해 보여도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. 이길 확률과 이겼을 때 버는 돈을 곱한 값에서 질 확률과 졌을 때 있는 돈을 곱한 값을 빼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승률이 50%가 안 되더라도요. 한 번 이길 때 왕창 벌면 기대값은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. 자,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. 돌파하고 바로 다음날 사는 것부터 일주일을 꾹 참고 기다렸다가 사는 것까지. 과연 데이터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자, 화면에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1971년부터 무려 54년 동안의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. 언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승률, 평균 수익, 손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기 마지막에 있는 기대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우선 기준점부터 봐야겠죠? 돌파한 바로 그날 1일차에 샀을 때 기대값은 플러스 23.7%. 나쁘지 않아요.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요. 근데 이게 과연 베스트일까요? 자, 여러분, 바로 이겁니다. 오늘의 아하 순간이에요. 딱 이틀만 더 기다렸을 뿐인데 3일차에 샀더니 기대값이 얼마죠? 35.7%로 그냥 수직으로 점프해버립니다. 1일차랑 비교하면 무려 12%포인트나 높아요.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. 물론 표를 자세히 보면 5일차에 37%로 기대값이 제일 높기는 해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증가율입니다. 3일차에서 5일차로 갈 때 기대값은 고작 1.3%포인트 늘어나거든요.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는 1일차에서 3일차로 넘어올 때 이미 다 일어난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와 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1일차 파란 막대에서 3일차 노란 막대로 갈 때 기대값이 확 뛰어오르는 거 보이시죠? 이건 데이터가 거의 소리치고 있는 수준입니다. 3일차가 가성비 최고라고요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죠. 기다림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에도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.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이 높은 기대값을 얻는 걸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장점은 명확해요. 승률도 올라가고 잠깐 올랐다 훅 빠지는 휩소라는 가짜 신호를 피할 수 있죠. 기대값도 당연히 높고요. 근데 단점은 그렇죠. 이미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사야 하니까 진입 가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. 그 비싸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? 1일차에는 이베리선보다 한 1, 2% 위에서 사는데 3일차가 되면 3에서 5% 위, 7일차가 되면 무려 8에서 13%나 비싸게 사야 합니다. 확실히 기다릴수록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 싸움입니다.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손실은 무조건 나옵니다. 이 전략의 핵심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필연적인 손실을 버텨내는 데 있습니다.
이 표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보여줘요. 언제 들어가든 역사적으로 한 번에 최대로 까먹었던 게 마이너스 20%에서 마이너스 25% 사이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손실은 언제든 맞을 수 있다. 이걸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왼쪽 표 보세요. 1988년에 마이너스 22.67%라는 정말 끔찍한 손실이 있었죠. 그런데 바로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됐죠? 플러스 62.17%라는 괴물 같은 수익률로 그냥 다 복구해버렸습니다. 이게 바로 이 전략이 가진 놀라운 회복 탄력성입니다.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. 몇 번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서 이거 아닌가 싶을 때가 오더라도 그걸 버티고 나면 자산이 그냥 점프해버리는 퀀텀 점프가 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원칙을 지키는 규율입니다. 자,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주 간단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왜 하필 3일이냐? 바로 이겁니다. 기대값이랑 승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구간이고요. 하루 이틀짜리 얄팍한 속임수는 대부분 걸러줍니다. 그러면서도 더 기다리는 것에 비해 기회비용은 크지 않아요. 그야말로 데이터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종가가 200일선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한다. 둘째, 그 위에서 잘 버티는지 보면서 딱 3일을 기다린다. 셋째, 3일째 장이 끝난 걸 보고 들어간다. 어때요?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? 자, 이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규칙을 알려줬습니다.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.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시장이 우리를 흔들고 감정이 요동칠 때 과연 우리는 이 데이터를 믿고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? 모든 건 바로 그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.